잠시 후 자유시민 포럼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같이 참여해주신 유튜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신사 TV의 우리 조신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다미 TV의 김양순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궁화 TV의 곽은경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곽은경 선생님 어디지? 네, 화장실 가셨어요. 아, 예. 또 주예길 TV, 모르드게 TV의 김병기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가셨나? 저기요. 김경원 TV의 또 김경원 선생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재단. 또 예수재단의 우리 이묘한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예, 저 사무엘 목사님이 예. 이름을 유명한 TV로 바꾸라 해가지고 아, 임요한 그러면 그래서 이묘한 TV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게이머 중에 그 유명한 임요한 예, 있어요. 네. 임요한 임요한 TV라고 해야만 돼요. 임요한 TV라고만 해야 됩니다. 네, 그 네. 임요한 치면은 게이머 임요한이 나옵니다. 맞아요. 인스타그램. 맞아요. TV까지 끝까지 다 치셔야 됩니다. 나 한글이 사무엘 다른데. 목사님이 아, 예. 맞아요. 그 제안을 하셔서 아, 예, 예. 좋은 근데 것 그대로 같습니다. 바로 예, 본인의 타이틀을 갖고 딱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이 토론을 늦게 시작하게 돼서 네, 1시간 정도 안에 좀 마치는 방향으로 좀 그럼 짧게요. 그러면 아우. 1시간 반. 아니, 하다 보면요. 예, 예. 우리 약속을 못 지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약속은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예. 안에 좀 예, 예. 마칠 수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요 2021년 새해를 맞아서 문재인 정부 비리 총결산 총결산. 예, 총결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총결산.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예. 기대됩니다. 문재인 제가 이거 정부의 예. 비리 총결산. 총결산. 제가 이거를 어제 한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 4시간, 5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못 끝날 것 같은데 지금. 한마디씩만 해도. 진짜 많더라고요.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게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예. 아마 1부, 2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우선은 가장 심한 것부터 시작하나요? 일단은 예. 이번 이 정부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특징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이번 정부에. 자살. 자살도 많고 자살 당했는지 하여튼 의문의 죽음이 많았다. 그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의문의 사망. 정기준 실장 기억나십니까? 정기준 실장. 아마 기억 잘 안 날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인지 좀 약간 이분이 그 청와대 그 비서 중에 한 명이에요. 비서급이 비서보다 약간 낮은 급. 이제 실장인데 행정. 아마 정책실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비트코인 대책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집에서 그냥 사망했어요. 50대 초반인데. 정기준 실장. 2017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비트코인이 한창 많이 가격이 오를 때 예. 그때 이 사람이 요 업무를 담당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집에서. 네, 그리고 노회찬 씨도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 그때 그 얼마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 5천만 원.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인지 4천만 원인지 그 드루킹한테 돈 받았다 해가지고 아무튼 그 사건 관련돼서 예. 그 자살한 걸로 이렇게 발표는 됐는데 굉장히 이거 의문이 많습니다. 그쵸. 아직도 풀리지 않았죠 이거. 예. 네. 그리고 이경호 씨라고 이낙연 측근 얼마 전에 그쵸. 예. 사망했죠. 그리고 백원우 특감반의 검찰 수사관, 청와대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자살했어요. 검찰 수사관이. 예.
자살했는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때문에 사망. 그죠. 울산시장 선거 부정 그것 때문에 조사받다가 예, 그죠? 울산시장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요 관련해서 이 사람이 예. 그 울산시장 그 관련자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모종의 이런 내통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조사받다가 아, 검찰한테 수사받다가 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조국 씨, 예, 우리의 조국 씨. 이 사람 관련해서 상상인 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가 사망했어요. 아, 이 사람 조사받다가 사망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 이상해요, 이상해요. 예. 그리고 윤미향 씨, 그 위안부 쉼터 소장, 다 아시죠? 예. 네, 자살한 걸로 나왔는데 그것도 수상합니다. 더 자살했는지. 이상하죠. 어떻게 샤워기로 목을 줄 수가 그러니까요. 샤워기로 목을 졸라서 목을 졸라서. 자살했다는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다 이상해요.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예. 안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 그리고 손혜원 씨 남동생 소년 씨가 필리핀에서 또 사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손혜원 남동생 소년 이분이 그 손혜원 씨 비리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었잖아요. 터뜨렸었죠. 그렇죠. 유튜브에 나와서. 그리고 나서 난 필리핀에서, 예. 사망한 거죠. 이상해요, 이상해요. 예. 자,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그 핍박을 받아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이재수 사령관, 예. 예. 사령관. 김우 사령관이었죠. 예. 모욕감을 줬죠. 예. 수갑을 채우고. 예, 맞아요. 눈물 납니다. 아, 잘. 눈물 나는 일입니다, 정말. 예. 그리고 변창훈 검사.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변창훈 검사는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 그 댓글 사건, 예, 여기에 요거를 뭐 수사를 무마했다 그래서 그 조사받다가 이제 자살하셨고. 지금 이게 자살을 지금 본인이 했는지 자살을 당했는지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요분들은 본인들이 자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 그렇죠 그분들 그런데 빼놓고 요 두 분은 그런데 요 앞에 앞에 두분 있는 빼놓고 사람들은 요분들은 다 이게 진짜 자살한 근데 건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동으로 생각하세요? 수동으로 갔다 생각하세요? 오시냐 고생하셨습니다. 박원순이도 그렇고 맞아요. 박원순이. 운동이라고 가장 거물. 개인적으로는 예. 운동으로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나죠? 예, 아 너무 많잖아요. 운동으로 그죠. 보는 거 어렵다. 네. 이분들이 다 자살했겠느냐 이거예요. 자, 근데 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아 그렇죠. 누구신가 했어요? 예,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예. 간단하게 그냥 어느 업계세요? 아, 예, 저는 이제 IT 업계 쪽에서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여기도 껍데기 넣을 때? 40대 예, 40대 우와. 두 아이의 그 아버지시고요. 예. 한 명은 중학생, 네. 또 한 명은 초등학생. 초등학생. 예.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직장인이시고 그리고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 두 아이의 저희 어머니 주부 아가씨인 줄 알았더니 아가씨인 줄 알았어. 안 하시는 줄 알았대요. 예. 아이고. 예.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셨어요? 예, 그렇죠. 이번 대략은 정부- 알고 계셨는데. 예, 예. 저는 한번 제 친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좀 이렇게 전도 좀 해볼까 하고 전화를 하다가 예.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러면 너는 저한테 예. 그러면 너는 노무현이 자살했다고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당연히 너 그게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니? 제가 그랬더니 너 이상한 TV 보지 마. 저한테 이상한 거 자꾸 보니까 그런 거 이렇게 자꾸 엮는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거의 통화를 안 했어요. 너무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데 또 지나가다가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대학생이 요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는다? 그거 알아? 이러더라고요. 민주당에 들어가면 다 죽나봐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내가 어디에 속했고 어떤 사상에 젖어 있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분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족이 갑자기 이렇게 자살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면 밝히고 싶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입었다 뭐 이렇게 해서 자살했다라고 하면 그거 진짜 누명인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든 저는 그거를 이렇게 밝히려고 조금 발벗고 나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자살한 분들 중에 자살이나 혹은 자살 당한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중에 가장 그 의문이 되는 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으면 한번 요 지금 쭉 나열했잖아요. 여기 중에 가장 그 이해가 안 되는 사망 사건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네. 이해가 안 돼, 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을 때,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좌파 노동조합, 노동 장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죽을 각오가 항상 돼 있다고.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걔들은 그렇게 죽는 게 당연한 거고, 어쩐데 보면 우리 같으면은 가족들이 그럼 막 그 부검을 하고 막 밝히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 다 우리는 이상하지만 가족들이 밝히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제 근데 생각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 언제든지 자기 차례가 오면 갈 거라는 생각을. 아 그래요? 그 백남기 죽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노회찬도 마찬가지고 이거 부인이 부검 안 하겠잖아요. 노회찬. 근데 다 그러잖아요. 박원순도 그렇고 모두 박원순도 그러고. 부검 안 하게. 다 그랬어요. 부검 안 하게 하고. 이상한 애들 다 했어요. 저 사람들은 그 죽는 대신에 가족을 믿기는 거예요. 책임진다. 예. 그런 조건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있으니. 그러니까 가족이 입도 안 근데 먹고 왜 그리고 가족들이 절대 입을 항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그 조건이에요.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옛날에 그 세월호 했을 때 댓글 하나 달았는데 100이면 100 그 좌파도 다 무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2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는 이런 거 변호 안 해주냐? 내가 안 해준다고. 우리는 안 해주잖아요. 우파는 안 해주잖아요. 근데 자기네는 변호하고 이런 거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감옥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오빠라지까지 다 해줘. 다 오빠들까지 다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머 야 너는 참 좋겠다. 왜냐면 제가 200만 원 하고 누가 아무도 변호를 그리고 우리가 경찰서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법원 이런 거 한 번도 재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막 너무 무서웠는데 너네 참 이상하다. 자기네 다 해준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조직은 뭐 자살을 당했어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 예. 조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 조직은 이 조폭 조직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완전 조폭 조직이라고 어떤 사이비 종교지다. 네, 예, 그게 약간 그런 조직 같아요. 이게 조폭 조직도 너 오늘 감옥에 가 대신에 가족은 우리가 책임진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대신 그 대가리 누구 대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범이면 제가 덜하대요. 그래서 초짜를 보낸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골수 좌파 요쪽에 이 조직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아주 완전히 사이비 종교 집단의 그 공동체 그렇게 이게 수십 년 동안 이게 아주 공고하게 이 조직이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 정도의 조직력이 있으니 그 2016년도 그 저기 촛불 사태가 일어났을 때 촛불 연명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냥 완전히 한 번에 나라가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직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공고히 짜여져 있으니. 근데 누가 제일 이상한 할 때 저런 딴 사람도 다 이상하지만 백남기 그 사람은 그쵸. 의사가도 그 물 대포에 죽지 않았다 막 이렇게도 하고 했는데도 자녀들은 막 놀러를 다니면서까지도 끝까지 그거를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백남기도 너무 이상했어요. 죽을 때 백남기가 죽을 때 파란 그 파칸가 빨간 옷 입은 사람 빨간 옷입인가 입은 사람이 올라탔잖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예. 죽였다 그 죽인 것 같은 그런 예. 동영상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나돌아다니는데 그게 예. 그 증거물로는 채택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의사들도 다 뭐 부감하거나 정말 유명한 의사들도 그때 다 이거는 물대포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러고 실험도 다 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하고 물대포 때문에 죽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걔들은 무조건 저기 우리 쪽이 죽으면 무조건 상대가 죽였다고 막 덤터기 씌우고
자살당한 거는 당연히 그냥 자살한 거다라고 씌우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의인을 만드는 거지, 의인을. 네, 얘네는. 맞아요. 죽음은 시체팔이하고 영웅 만들고. 목사님 아니요, 지금 저는 다 이상해요. 왜냐면은 정황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황.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은 꼭 뭔가 터져야지 죽거든요. 아, 예, 맞아요. 뭔가 꼭 터져야지 맞아요. 죽어요. 네. 아, 자살할 마음이 있으면 그 전에도 자살할 수 있는데 뭔가 일이 커지고 하면은 그때 꼭 사람이 한 명씩 죽어가지고 수사를 아예 종결시키거나 못하게 아, 예,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혐의 없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 종결이 아니라 그게 이제 완전히 그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관련자가 죽어도 끝까지 수사해가지고 해야지. 그래야지 자살자가 안 나오고 자살당하는 사람이 안 나오지. 이거 죽어버리면 끝난다는 심리에 얘네들이 막 죽여버리는 것 같아요. 왜 요즘에 노무현 640만 불도 네. 다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노무현이 자살하면서 자살 당했는지 자살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그냥 끝났거든요. 그리고 멀쩡히 권효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노예찬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자살할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아우 그렇죠. 내가 돈으로 생각도 안 말도 안 해요. 되는 그건 거예요. 껌값도 안 되지. 껌값밖에 안 되는 받았다고 거. 자살하면은 지금 국회의원들 다 자살하겠다.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자 그거 유언을 문자 유언을 워드에다 작성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누가 작성하고 나 아니 또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저는 처음에 자살했을 때 사람이 바위에서 떨어졌으면 그렇죠. 그 자리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있어야죠. 없어요. 그런 근거가 전혀 그게 제일 그게 없는 노회찬 점이에요. 씨도 그래요. 노회찬 씨도 마찬가지지만 요 좁은 통로에 그 덩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자체가 안 되는 데다가 창에서 떨어진 거리가 얼마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던지지 않고서야 그 먼 길에 떨어져 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의문투성이고 정몽원인가 그분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좁은 창문 사이로 어떻게 그 덩치가 올라가는가. 그게 어머니예요. 법의학자들이 딱 계산했을 때 모든 그거 있잖아요. 과학적인 증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법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요. 얘네들이 오래 안 끌고 현장 보존도 안 해요. 그냥 언론한테 공개도 안 해요. 그냥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박원순 실제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없잖아요. 현장 본 사람 없잖아요. 네. 다 공개 안 해요. 가족들도 공개 안 아무도 해요. 보지 않았죠. 왜냐면 공개하는 순간 자살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살로 나오고. 노회찬 또 부인이 안 나타났고 하여튼 뭐든지 가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일단은 왜 이 사람이 자살하게 되었는가 동기를 종결할 게 아니라 자살한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종결이 아니라 끝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네, 법을 바꿔야 된다. 얘네들이 지금 작년 8.15 이후에 감염법을 16번이나 개정을 했다 그러거든요. 16번이나 네. 감염법을. 네.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거는 잘 바꾸면서 이런 거는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노회찬 같은 경우에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사람이 자살을 하면 피가 이렇게 난줘야지 피가 막 이렇게 쏟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노회찬 같은 다들 경우 피가 없었다는 피가 거예요. 없어요. 피가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피가 안 난대요. 저도 그거 그렇죠. 처음 알았거든요. 굳었기 때문에 이어서 예, 피가 안 예.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은 갖다 이렇게 던져도 그게 바로 피가 안 난대요. 노무현하고 같은. 근데 우리 이거 모르는 거예요. 저 몰랐는데 그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 확실히 거의 탈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네. 이렇게 좀 가벼운 거는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이게 공기 흐름을 타고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10m나 떨어져서 그렇죠. 그 말이 그 안 추락 돼. 장소가 어떻게 아파트 벽하고 10m나 떨어져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피는 왜 안 나냐고. 피는 왜 안 나고? 다른 데서 저기 저기 범죄가 하도 많으니까 또 넘어가요. 예,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그 여러 부정부패 비리 중에 특징, 문재인 정부의 또 특징 있잖아요. 문재인 좌파 정권의 특징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오리발 뭐 사과 오리발 안 하는 있고. 거. 성범죄. 성범죄야. 네, 맞아. 맞아요. 성범죄가 제가 누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안희정 씨, 그 비서하고 예.
오거돈. 그다음 박원순 씨 있고요. 박원순. 예. 그리고 말씀하신 오거돈. 오거돈. 오거돈도 아마 비서들 그 밑에 직원들하고. 네. 그리고 진성준 민주당 이 사람은 민주당 의원인데 이 사람도 이 성추행을 했어요. 그리고 정의당에 이거 얼마 전이죠. 김종철 씨. 예. 김종철 대표 같은 당 의원 뭐 성추행했다고 그래서 네. 그랬고. 장머식이. 그리고 민주당의 구의원이에요. 구의원인데 이 사람 뭐 몸캠 이렇게 뭐 자기 예. 찍혔다 그래서 그래 하여튼 뭐 네, 그랬대요. 예. 몸캠이 뭔지 아세요? 몸에 모르는데? 캠 달고 다니는 건가요? 이 사람이 음란 채팅했는데 네. 음란 채팅은 자기 본인 몸이 다 찍힌 거예요. 아. 상대방한테 다 찍힌 거예요. 아, 그게 창피한 일이죠. 몸캠이. 그거구나. 민주당 구의원. 그리고 민주당 부산시 의원이 식당에서 성추행한 게 또 얼마 전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손석희 씨는 손석희. 성추행은 아니고요. 예. 아마 뭐 엔조이 함께 바람을 있었다. 폈는지 네, 불륜으로 불륜인지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밤 늦은 밤에 어머니 일이잖아. 아나운서인지 몰라요. 몰라요. 네, 그건 모르고 차 안에 아주 늦은 야밤에 아주 외딴 곳에 있는 주차장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예. 그 이거는 또 이따 한번 김병호 이분은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이 사람 성폭행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좌파 쪽은 아닌데 예. 얼마 전에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우파 쪽도 좀 문제 있는 사람이 도로 있다. 맞아요. 근데 하여튼 요번에는 이 좌파 요 민주당 쪽 요 사람들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하실 성추행당. 말씀 있습니까? 성추행당.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하나님이 음란하면 존영을 떨어뜨려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감이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될줄 알았어요. 차기 대통령감으로 거론됐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알던 집사님이 남편하고 싸우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희정 알지? 다른 술집에서 여자 손 잡지 말라고 이제 허협박을 하는데 그 유명한 안희정도 그렇게 되는 거 봤지? 이렇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꼼짝 않고 말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진짜 우리나라 그 미투 벌어졌을 때 사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그렇죠. 많이 예, 생각도 못했던 연예인들. 네, 연예인들이 많이 그렇게 김기덕이도 되잖아요. 네, 그쪽이고. 저는 그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까발리시는 결국에는 나중에 다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한 명 빠진 것 같은데요? 누구요? 이재명이요. 이재명. 맞아요. 이재명이 있습니다. 김우성 씨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아마 손석희하고 원래는 제일 유명했는데. 이재명을 빼먹었네요. 맞아, 이재명이. 이재명 씨 죄송합니다. 김부선이요, 제일 유명해. 제일 유명한 거를 빼먹을 뻔했네. 대표적인 사람인데. 제일 먼저 언급을 했어야 되는 건데. 김부선이는 아직까지도 그러잖아요, 이재명이. 수행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맹이라 그러잖아요, 제 전맹. 생각에는 지금 이제 여기 많이 나열돼 있는데 예. 빙산의 일각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이에 버금가는 어떤 행위들을 이미 했었을 수 있고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끼리끼리. 만나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라 그러죠? 약간 어떤 권력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그런 욕심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럼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주변에 다 끼리끼리 있을 거라서 굉장히 많은 저변에 빙산의 일각이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이 좌파 쪽 사람들은 그냥 이게 성범죄, 성폭행하고 성추행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나 봐요. 아무 성에 죄의식이 대한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혼란하잖아요. 그게 쟤네들은 학습 훈련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의 학습. 부끄러움을 모르라고. 얘네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 그런 거 저 같아요. 걔는 아무 데서나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새 걔 아무 데서는 안 해요. 걔만 또 못해서 그러는 거지. 네. 아, 또 그리 걔 갔다 됐습니까? 오면 걔들이 욕해요. 맞아요. 걔만 또 못한 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도 똑같아요. 맞아요. 수치스러워하거나 반성이. 미안해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걔네들은 절대 네. 사과 안 하죠. 사과도 절대 안 하고요. 합리화시키죠. 예. 지금 박원순 5고등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양심에 문제를 탄한 맡고 있는데도 지금 후보 양심이 내겠다는 없는 거예요. 거지. 이게 국민을 업신여기는 거지. 이게 무슨 양심은 생각이에요 아예 지금. 당규까지 제인한테 얻어가면서. 저장을 해놨나 이거 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은이야. 근데요, 그들을 정은이한테 지지하는 그 인간들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그런 그 대깨론들은 저는 깜짝 너무 웃기는 놀랐어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남자는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파가 그러면은 뭐 제가 어떤 난리가 나고. 남자 강사님한테 뭐 조국이며 뭐며 뭐 자기들한테는 왜 이렇게 너그러운지 어. 모르겠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저는 그 얘기 걔들. 듣고 똑같은 사람이 남자분이요. 똑같은 사람. 남자분이요. 끼리끼리 노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그 정도의 죄는 다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눈높이가 다르고 개념 자체가 너무 달라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걸고 넘어지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박원순이 조국 딸한테 그런 짓을 했으면 조국 어떻게 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좌파 얘네들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은퇴했지만 걔 누구죠? 민주당 대표였던 민주당 대표였던 그 이해찬. 만약에 얘가 박원순이 이해찬 뭐 딸이든 누구한테 그런 못쓸 짓을 했으면 저기 이해찬 그 인터뷰했을 때 고인 앞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나왔을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네 딸 자식들이 당연봐야. 그러니까 지네 딸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미안한 거 없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면은 지들은 뭐 성이 문란하니까 지들 자식들 그리고 다니는지도 모르잖아. 네, 그렇게 하니까 지금 걔네들 일상화돼 얘네들 자체 생각 자체가 국민을 업신여긴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맞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아니 맘카페에서는 이런 거 보면은 좀 각성이 안 생기나 몰라요. 아유, 같은 색인데 각성을 하겠어요. 아니 여자잖아요 맘카페.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맘카페에서도 그들의 댓글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네, 다른 만약에 그 자기 의견을 내면 그 사람 이상하게 몰아요. 너는 안 그러냐, 뭐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인권위원회도 그렇고요. 여성단체도 그래요. 좌파들은 지들끼리요 요만한 거 가지고 우파는 막 물어뜯고 난리를 치는데 좌파들은 뭐 하나만큼 이만큼 큰 것도 아주 모른 척을 쌩까고 침묵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여성단체 특색이 예, 여성단체. 침묵. 공격당할까봐. 왕따당할까 봐. 어떤 그 여러 명 듣고 같이 하면 모를까 그냥 하기에는 조금 공격당하는 위험하다. 것보다 보조금이 안 나온단 말이야. 보조- 이것 때문에 침묵을 하는 거야. 아니 그 좌파 여성단체만 해도 3,000개가 넘대요. 그러니까 막 물고 뜯고 그 난리를 치다가 막상 우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여성들 있잖아요. 나경원이나 누구 막 이럴 때는 아주 침묵을 하잖아요. 나는 그거 다 해체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냥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요 성범죄, 좌파들의 성범죄, 자, 요걸 정리를 제가 하자면은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빙산의 일각이다. 아, 네. 이 한마디로 그게 정리를 정답. 해야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번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죠. 부정선거. 부정선거. 김경수 드루킹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일어났고요. 예. 그리고 4.15 총선 부정선거. 예. 오구 대선도 오구 대선부터 부정입니다. 대선도. 대선도. 오구 대선도 부정.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이제 김경수 드루킹이 이제 네. 뭐 네. 대선 때 지방선거, 관련돼서 일어난 뭐. 거죠. 예. 전부 다. 일산. 이거 굉장히 큰 건데요. 큰 거죠. 왜냐면은 국민이 이 정권, 그러니까 국민이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선거로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부정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심판권을 얘네들이 가로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를 굉장히 가르쳐. 그냥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행동이죠. 굉장히 큰 거죠. 국민들의 심판을 얘네들이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몇 년, 5년에 4년에 한 번씩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그게 투표하는 건데 그거를 그 권리를 앗아갔으니 지금 그 들리는 얘기로는 이미 4.7 재보궐선거가 교통정리가 된 거로 들려요. 서울에는 누구, 부산에는 누구, 대신에 4.15 부정선거는 언급 안 하는 조건.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한번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이 나오셔서 저는 그냥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요번에 이제 재보궐선거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후보가 야당에 나오는 어떤 후보가 이 사람이 이제 야당 쪽에 후보 단일화가 돼서 이 사람이 딱 나왔는데 이 사람이 월등하게 앞서 있으면은 부정선거를 안 저지를 겁니다. 근데 여론 조작해가지고 계속 요거를 비슷하게. 야당 후보하고 여당 쪽 후보하고 이게 간당간당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몰아갈 거예요. 여론조사를. 그러다가 아마 딱 그 선거날에 부정선거를 뒤집지 않을까. 얘네 그렇게 해갖고 패턴이 지금 박영선이 계속 띄우잖아요. 지지율이 엄청 높은 것처럼 거의 애들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니까 거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 차베스 때부터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그 좌파들이 그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를 행하면서 그 좌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에서 이게 좌파 쪽에 다 퍼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영향을 받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게 부정선거가. 근데 이게 이 4.15 부정선거가 내년 대선까지 얘네들이 대법원에서 일절 재판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죠. 예, 그래서 내년 대선에도 이 시스템으로 해서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참 문제고. 근데 방법은 좀 바꿀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오빠가 다 드러나서 까발려 나갔고 다른 방법으로 다 또 조작을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도 쟤네들은 머리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이 준공의 친하게 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또 이렇게 또 다른 조금 방법. 더 이제 대비를 많이 하겠죠. 예,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삼립식품 빵 상자 요런 건 안 하겠죠. 요런 건 안 하고 오히려 그런 건 좀 조심할 건데 근데 아마 전산 조작 같은 거는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왜냐면 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국민의힘 당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죠. 이게 그 가만히 있는 이유가 준공페이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야당이고 여당이고 야당이 없습니다. 준공페이가 안 깔린 데가 없대요. 너 오늘만 국회의원 할래? 다음은 안 할래? 이러면은 얘네들은 거기에 손을 들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준공에서 오다가 떨어지면 야 이런 식으로 조작해 이러면은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 너무 실망했던 게 미국이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아무런 역할도 안 해주고 아무런 제가 누구 하나 나서서 좀 민경욱 의원 빼고는 진짜 얼굴 알려지고 이름 알려지신 그 국회의원들이 단 한 번도 거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 가지도 않고. 근데 미국은 그래도 대법원까지 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슈도 많이 되고 변호사들도 나서고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이게 국민성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 4.15 부정선거를 대하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나? 왜 다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고 언론에서는 떠들질 않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충격이 조금 그러니까 됐던 야당에 지금 국회의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짜 국회의원들이 지금 까발리면 지금 그나마 자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또 떨어질까봐 이것이 걱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고. 김대우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이거를 이제
이제 밝혔잖아요. 공익제보. 이 공익제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국회의원이나 뭐나 다 조사를 해서 약점을 다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진당이 얘들이 약점이 다 있으니까 침묵하고 있지 않는 건가. 침묵한 그거 뺏길까봐, 그 배지 저는 짠 줄 뺏길까봐.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짜고서 말하지 마, 말하면 알아서 해. 그리고 너 이거 조건부로 혹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 생각. 들어오자마자 문재인이 들어오자마자 민간인 사찰을 싹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국회의원은 당연히 했고 민간인까지 싹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약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밖에서 있잖아요. 그 지금 뭐 리더들이 나와갖고 막 아무 소리 막 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도 정작 그 정치권에 딱 들어가면은 제도권에 딱 들어가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침묵해. 거기에 당론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야만 다음에라는 게 존재하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백날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떠들던 사람들도 막상 거기 들어가면은 아마 침묵. 그러니까 그 야당 의원들 중에 마음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있는데 그 위에 윗대가리들이 이걸 야 그거 얘기하지 마.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누르니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있을 것 네, 같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많아요. 그 정치인들은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자기 입속이 되면은 하는 거고 입속이 없으면 안 하는 거고 맞아.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없다고 봐요.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당선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이고 나라 걱정이고 없어요. 오로지 다음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또 한번 여기 금배지를 다나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국회의원도 올무를 채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안전장치를 해놔야지 국회의원들도 마음대로 못하게끔 뭔가 장치를 좀 해야 돼서 국회의원도 삼진아웃제를 하든지 불체포 권한이 지금 있잖아요.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는 그것도 없애야 되고요. 맞아요. 국회의원도 뭔가 큰 죄를 범죄가 지으면 저질렀다. 구제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사퇴를 안 해도 자동으로 차 때. 삼진아웃제로 만들어가지고 사퇴하게 그냥 자르게끔 만들어 해야지 국민 무서운 줄 알지. 4년 동안 아무런 법적으로는 제재를 안 받으면서 법위에서 군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 맞습니다. 무서운 줄 몰라요. 윤미향 보세요. 아직도 네.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고 뭐고 간에 국민들을 무서워하게끔 만들려고 하면은 국회의원도 국민들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제정하는 게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이 아니, 시민단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민단체에서 법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시민단체도 거의 다가 좌파예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는 좀 안 받아들이겠죠.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법사위도 못 공수처, 법에도 없는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법에도 없는 공수처. 법에도 없는 거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뭔가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도 이게 법을 위반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공수처 만들 시스템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국민 권익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해야 전담 돼요. 해야 그걸 될것 만들어야 같아요. 돼요. 저는 그렇지 옛날부터 않고서는, 저는 옛날부터 주장한 게 이 회차원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요. 그게 원래 이제 국민 이거 세 소환제라고 사람만 해가지고 끌어내리면요. 네. 걔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알지 못하거든요. 이제 근데 우리가 맨날 좋다고 맨날 그냥 주민 두니까 그냥 원래 김무성이면 김무성 제도가 아예- 끌어내려야 돼. 제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원래 국민 소환제라고 있긴 있어요. 있는데 거의 이제 뭐 사문화 돼가지고 뭐 유명무실을 하잖아요. 분명 무시를 하죠. 네. 아니 근데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다시 해야지 국민들이 미국처럼 총을 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해서 국회의원들도 함부로 지네 익속만 챙기지 못하게 국민 눈치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우리 같은데 국민의 의식이 문제예요. 우리가 주인이고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대신 일할 수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종이고 우리가 주인인데 이게 지금 뒤집혀졌어요. 그럼 우리 국민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인인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고 자기네들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월급도 삭감하고 지금 이 어려운 경기에 자기네들은 따박따박 제 월급 다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월급 지금 현재 3분의 2는 날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놀고 먹잖아. 지금 얼마나 받죠 국회의원들? 1년에 한 1,200만 원 받을걸요? 예? 아니야. 한 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년에 1억 2천 정도. 아니 몇 년 전에 2천 저기 달에 2천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오죠. 달에 2천 이상이요? 예. 네, 그래서 월급 말고 막 다른 것들도 네. 이렇게 예, 굉장히 더 많아요. 활동 수당이 많아요, 수당이. 그다음에 거기 수행원 수행 비서가 4명 붙죠. 예. 그다음 관공 차량 또 사용할 수 있는 차량도 나오죠. 예, 차량 지원 나오죠. 그렇게 운전수비 나오죠. 나오죠. 뭐 혜택은 온갖 혜택은 다 내리고 자기네들은 부유롭고 풍조롭고 아니 우리 종이 왜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되냐? 우리 종인데.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체제라는 측면도 있고 예. 두 번째로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려놓지 네, 못하는 거. 목적을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뭐 어떤 그 금전적인 거 말고 여러 가지 형태로 빚을 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올라오면은 이제 또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좋은 생각으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누려보니까 이제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초심을 잃고 이걸 또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많이 축소를 해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예, 맞습니다. 권한을 축소. 권한 아, 축소. 그게 좋은 것 권한 같아요. 축소. 아, 예. 그렇죠. 좋은데요? 권한을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해야 돼요. 지금의 3분의 1 정도로 딱 줄여야 돼. 줄이고. 네. 근데 국회의원 숫자도 다 줄여야 돼요. 국회의원 숫자도 많습니다. 예, 그거 줄여야 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미국 상원이 300명이죠. 예. 미국 상원이요? 우리 한 상원이- 50명이면 돼요, 미국 상원은 우리나라는. 100명. 아, 100명. 하원이 하원이 한 400명 정도. 하원이 400명. 네.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50명이면 돼요, 우리나라. 지금 숫자에 우리나라 지금 비례면. 미국 한 개 주도 안 되는데 지금 네. 국회의원이 300명이 한 개 주도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맞아요. 그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심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없잖아요, 우선. 그건 로건 아는 거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거 이게 정말 국민의 피만 나라 빨아먹는 한번 뒤집어지면요. 흡혈귀들이에요. 국회의원들 진짜 저거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 진짜. 그러니까요. 아, 국민을 대표해서 뽑아놨는데 국민이 위해서 일을 안 하니까. 예. 해체시키고. 지들끼리 그냥 맨날 작당해서 지들 그러니까 배 채우는 거밖에. 그 사람들은 다음을 위해서 오다를 주면은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이것만 하고 말래? 다음 안 할 거야? 그럼 찍소리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비리가 너무 많은데. 다음 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의 특징, 장관 의원들의 비리가 진짜 많죠. 많이 튀어나왔다. 아, 자, 열거해 볼게요. 예. 조국 먼저. 이 사람 조국은 무슨 잘못을 했냐? 재산 상속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비리를 저질렀고요. 네. 그 자녀 입학 비리 저질렀고요. 이 사람. 그 손혜원 씨, 이 사람 목포 부동산 투기했는데 정부의 그 어떤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어요. 네. 뭐야 지금 법원에서는 뭐 재판이 아직 안 났나? 결론이 안 났나? 그래서 제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확전적으로 그런 표현을 뭐 쓰기는 좀 그렇지. 네. 물론 이제 그런 표현 쓰고는 싶은데 그런 의혹이 아주 큰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씨, 유미야. 네, 예. 위안부 사기를 저질렀고요. 이 사람. 네. 그 장하성 동생. 이 사람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이쪽에 그 펀드 사기를 쳤어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왔는데 요런 서영교 의원 이 사람은 판사들 청탁 이거 얼마 전에 판사들 예. 청탁했다고 이런 일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것도 있습니까? 사람들은 엄청 추미애 뻔뻔해요. 네? 추미애 아들 추미애. 군. 춤이야. 가장 큰 거. 그걸 빼고 죄송합니다, 추미애 씨. 아, 춤이야. 맞아. 근데 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영선 그 일본 그 주택 산 거. 맞아요. 박영서 씨 일본에 주택 샀다고요? 네. 근데 저는 지들이 그냥 임명할 거면서 청문회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보여주기. 형식상인 거죠, 형식상. 네. 형식상인 거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여기 주택들로 많이 수당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회의에서. 맞아요. 베이스다. 박영선 주택은 일본에서 산 게 그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일본에 그 주택이 있다고 뭐 난리를 한때 난리를 쳤잖아요. 그게.
알겠습니다. 신고를 안 했는데 일본에도 집이 일본에 상계 있는 재산이 거야. 있는데 그 재산 신고를 안 했다. 누락한 공직자 그 아. 신고를 할 때 그걸 누락을 해야 되는데요. 누락을 시켰다는 누락을 아, 시켰다는 저 거예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약간 비슷한 내용인가 봐요. 잊어먹어라. 뭐 이건 크게 말아가지고 아까 뭐.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예 어쨌든 너무 많아서 예, 유명한 사람들 거의 다 해요. 너무 많네. 100% 올백. 아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 조국, 예? 추미애, 손혜원, 추미애, 추미애, 박범계 뭐 다 있잖아. 윤미향. 아, 대표적이죠. 아 이거는요. 이건 바로 구속되고 바로 그 의원직 또 저기 있잖아. 잘리고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될 택시기사. 일인데 이게 네. 택시 김현희 그러니까 법무부 차가 세월호 때 법무부 그 차관. 법무부 차관 김현희가 네. 내가 누군 줄 알아. 세월호 때 그래갖고 왜 택시 기사를 두들겨 그러잖아. 패가지고. 아 맞다. 네, 아, 택시 그 기사 택시기사 뭐 때문에 때렸다는 거. 어. 그러니까 세월호 때. 맞아요. 그 올백이라니까요. 올백. 김현인가요 이름이? 예, 김현희. 김현희 아니야? 하여튼 뭐 맞아요. 그 법무부 차관. 아, 예. 예. 그것도 있고. 모모 씨라고 있어요. 모모 씨. 아, 그때가 너무 많아서 열거 정말 그 종합선거세 못 하겠어요. 예. 종합 선물 세트인데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게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도 네, 아직도 건 처벌된 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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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는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박근혜 떠들고 대통령 예, 딸이라고, 예, 정유라는 그다 예, 중학교 중학교부터. 중졸로 했는데 얘는 예. 얘는 왜, 지금 왜 그러니까. 대학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의사예요, 면허증을 아마 줬잖아. 취직했을걸요? 어느 하늘병원, 하늘병원. 하늘병원. 한일병원인가? 네, 취직이 근데 돼가지고. 정유라는 그래도 정유라는 저기 아시아 아시아 금메달이에요. 나와서 금메달이라도 땄어. 네. 국기 성향을 했단 말이에요. 국기 성향을 했어요. 국기 성향을 했는데 얘 조국 딸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했어. 이 잣대라는 거가 이게 지금 공정해야 법의 잣대가 되는데 국민의 아 근데 신뢰를 정유라는 그렇게 그 조국 애들하고 전혀 틀린 게요. 김연아나 누구나 그 선수들은 다 후원을 해줘요 대기업에서. 근데 왜 정유라 것만 가지고 그러냐고요. 맞아요. 금메달까지 아시아 금메달까지 땄는데 그리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정유라는 거예요. 네. 몸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체를 뭐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 잘 타면 되는 건데 조국 딸은 이거 혹시 생명이랑 그거 연결되어 나의 국민을 우리 있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하려고? 네, 그래, 지금 조국의 딸은 지금 청와대 주치하면 딱 맞습니다. 네. 아 맞아 추천. 적극 거기에 추천합니다. 거기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잘못 갔네. 문재인 주치의로. 예, 아다미 TV 김양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조국자 주민이는 청와대 주치의로 주치의로. 지정합니다. 근데 콕 집어서야 돼. 문재인이나 김정숙의 주치의로. 콕 집어서. 여자니까 김정숙의 주치. 아 김정숙의 주치. 의사는 남자. 왜냐면 청와대 그냥 일반 또 사무관이나 누구 이렇게 주치하면 안 되잖아요. 예. 김정숙의 주치. 김정숙의 주치의. 아, 진짜. 아니면은 저기 그 세균이의 주치를 하든지. 이거 이러다가 밤샐 것 같은데. 빨리 진짜 넘어가야 돼. 그래서 문재인은 한 저기 10부작 아니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문재인은 1, 2부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다- 길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도 끝나지 않아. 아 예 맞습니다. 문재인 하도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펀드 비자금 관련된 비리가 유독 많아요. 예 맞습니다. 역대 정권들 중에 유독 많아요. 예. 라인 펀드, 그렇죠. 옵티머스 스티븐 펀드, 신라젠. 신라젠이 코스닥에서 주가 총액이 2위까지 올라갔어요. 10조, 주가 총액 1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신라젠이. 지금 이 신라젠 주가가 10,000원도 안 될라나? 휴지 조각이지. 완전히 휴지 조각이죠. 완전히. 우리들 병원, 예. 맞아. 그거. 버닝썬, 너무 윤규군. 이게 다 비자금이 자금 세탁. 예, 자금 세탁되고 비자금이 조성된. 예. 안 보이는 돈 뭐라 자 이게 그런 건데 안 보이는 돈 이렇게 가공 화폐 뭐 이게 이런 지금 거. 국민들도 어떤 피해를 받잖아요. 비트코인. 맞죠. 비트코인도 있잖아. 예?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거 엄청 예. 크잖아. 예, 문제는 국민들을 사기쳤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네, 국민 예, 상대로 맞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친 겁니다. 예, 국민들 그 맞습니다. 쌈짓돈을 다 털어갔다는 거예요. 예. 특히 신라젠은 여기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그 주식에 투자를 했겠습니까? 여기 이게 10조까지 올라갔어요. 다 빼먹고 지금 쭉 떨어졌잖아요. 이거 국민들 대상으로 장난친 거예요. 신라젠은. 그냥 그럼에도 얘들은 돈 가지고 비트코인은 주변에서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안 했는데 그 젊은 애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저 아는 비트코인. 분들 좀 하셨나 봐요. 5천만 원, 뭐 2천만 원 손해 봤다, 아니 없어졌다고 막 그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저거를 하다 그랬거든요. 저쪽으로.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계속 외쳤어요. 또 올랐다고 또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할 걸. 그래서 또 누가 또 엄청 올랐대요. 네. 요즘에요? 네. 그건 그것도 또 사기치려고. 그거는 미끼. 그러니까 믿기. 저는 그래도 올랐나 보다. 네. 젊은 애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얼핏 기사를 봤는데 그 페이스북 네. 뭐 만든 사람 있잖아요. 저토버그. 뭐 조커버그. 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미국 IT 업계 기득권 그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일부러 지금 사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거 구매를 하는 바람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올랐다. 그러니까 아마 요 세력들이 뭔가 아마 그 미국의 통화를 기축 통화를 요거를 아예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도 테슬라에서 샀다 그랬다. 맞아요. 테슬라에서 샀다 그랬어요. 테슬라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폭등했다고. 맞아요. 테슬라. 갑자기 이렇게 올랐다는 소리 이상하다. 그 뭐 경제적인 얘기는 또 이따가 할 수 예. 있어요. 네. 경제적인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의문의 사망도 있었고 성범죄도 있었고 부정선거, 물론 부정선거 큰 문제고 장관들 뭐 비리 그리고 펀드 비자금 비리 다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대공용익점. 예,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자, 수가 있어요? 9.19 군사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정찰 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렇죠. 비행기 못 띄우게 했잖아요. 네. 그 이제 북한 쪽 40km 안쪽에 네. 그리고 20km 안쪽에 비행기 못 띄우게 하는 거. 그리고 NLL을 무력화시켰고요. 그렇죠. 군사분계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GP를 지금 다 철수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강 하구 공동수역 요거 같이 조사해가지고 해도 만들어서 북한하고 지금 예. 나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에 한강 하구를 통한 침투 경로를 다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해안, 평택 그동. 맞아요. 그쪽으로 돌아서 오는. 그리고 전차 장애물 다 제거했고요. 네. 그리고 지피철. 예, 북한 석탄을 수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거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미국에서 요 북한 석탄 수입 사건 요거 사실 굉장히 요거 주목하고 있다 그래요. 네. 이거 문재인이 말 안 들으면은 요거 지금 터트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그나마 그 트럼프 정부 때 그 좀 말을 들었던 뭐 그런 게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흥진호가 북한에 납포됐잖아요. 예, 맞아요. 이거 굉장히 이것도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보고잡이 시기하고 그 보고를 잡는 그 수역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 보고잡이 나갔다고 해서 거기 북한에 납포됐냐. 그리고 거기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20, 30대 청년들이었고 이런 대공용익점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네. 우리나라에서 대북 전단지 못 뿌리게 또 막았어요. 예, 맞아요. 대북 전단지 못 뿌리게 막았어요 지금. 대북 원전. 전단지 날리는 거 방지하는 뭐 금지법. 예, 이거 맞아요. 저까지 만들었죠. 그 이번에 미국에서 그렇죠. 얘기 항의했죠. 예, 항의해서 그 회의가 열린다. 미국 국무부에서 요거 인권 침해라 해가지고 요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리고 이게 보면 GP 바이든이 돼갖고 GP 다 없앴죠. GP 없애고 있죠. 지금. 예, 그 GP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저도 이제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GOP 라인, 그 철책 라인 안쪽 우리 쪽에서 그 철책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비무장지대가 양쪽으로 4km예요. 예. 우리 쪽 2km, 북한 2km. 그 안에 이제 남강이 도는데 거기까지 해서 2km 우에 우리가 GP를 비무장지대 안에 GP가 있어요. 네. GP에서 북한 애들이 도발하는 거에 대해서 제 1차적으로 거기서 얘네들 감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사단으로 연락이 들어와요. 그러면 예. GOP 라인이 강화가 돼요. 예. 그리고 뒤에 사단에서 해주는데 GP 라인을 없앴다고 하는 거는 관측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얘네들이 어떻게 넘어오는지 관측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P 다 없앴잖아요 지금. 말도 안 돼. 그리고 대전차가 넘어오면은 왜 일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전차 애들이 끌고 들어올 때 이거를 늦추기 위해서 얘네들을 진격하는 거 늦추기 위해서 큰 바위 같은 거나 콘크리트 벽을 무너뜨려 가지고 전차 벽 그 길을 막아버려요. 그것도 다 없앴잖아요 지금. 예. 그냥 하이패스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걸리는 거 없이 하이패스로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면은 이게 전방에 있던 분들이면은 아실 거예요. 최후의 5분. 전방에서 5분을 버텨주면은 후방에서 준비해서 싸울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은 전방에서 5분 못 버텨줘요.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일산 점령되고 파주 점령되고 바로 그냥 코앞에가 서울인데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버텨줘서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하나도 못하게 하고 있다.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게 5분을 버텨야 된다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북한 전차들이 밀고 내려오면은 성남 공군기지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날아가는 시간. 그쵸.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남쪽에 있는 육군의 헬기 부대가 있어요. 공격 헬기 부대.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 그게 떠서 날아가는 시간이 5분이거든요. 네. 그거를 5분을 버텨줘야 되는데 벌어줘야 돼, 시간을.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다 무력화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문제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면 미관상 안 좋다고 지금 해버린 거예요, 지금. 누가 이게 민통성 지역에 누가 미관부로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이 대공 요기점 중에 가장 큰 게 요번에 드러났죠. 원전. 부건축, 원전 부건축. 원전. 말도 안 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 여기 유튜버 선생님 5분이 계신데 여기서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큰 문제라고 네. 처음부터 이 문제를 말씀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네. 조신사 TV의 조신사 선생님. 네. 어떻게 이걸 알고 그때 예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전 비리요? 예, 원전 비리요. 그거는 한간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나왔고 네. 초창기에 그 원전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그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중국과 연관을 지었었고 초창기 때 그게 지금 서서히 다 나타나고 있죠. 예. 우리가 2017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가서 그 원전 그런 예. 직원들이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항의하고 집회하고 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김기수 변호사님이 이제 김기수 변호사님이 거기에 또 많이 앞장서서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옛날부터 이걸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전기료가 오르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완전히 그 폐쇄인 게 이런 부품 핸드폰을 만들면은 그 부품에 오다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다가 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자체가 이게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전기요금 오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았는데 그게 뭐 북한으로 그렇게 갖다 주고 그거를 핵으로 만들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게 있다잖아요. 그거를 아니 그래도 우리 핵을 입고 우리 목줄에다가 저기 이북이 맡겼는데 그것까지 원전까지 갖다 줬다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거 자체 폐쇄인 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같은 거는 또 왜 우리가 문제냐면 이 태양광을 애들이 한다 그랬거든요. 살을 다 깎고 그러잖아요. 그 태양광은 러시아에서 중국에게만 빚을 진 게 아니라 러시아한테도 빚을 졌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요. 그 러시아에서 태양광을 가져오는데 북한으로 땅을 파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하는 거를 북한 애들이 다 하는 거고요. 돈을 거기다 퍼다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걔들이 이 가스관을 나중에 잠그면은 끝인 거예요. 우리는 걔들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반대를 했었어요. 예, 문재인은 그 원전 우리나라가 지금 중동에 정말 그 조선업 다음으로 수출 많이 했던 게 그렇죠. 원전 발전이에요. 이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고 가고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최고 미국도 못 쫓아가는 그 예, 맞습니다. 최고 보유국이 원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동에 우리가 초창기 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수주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익 사업에 주축적인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 필요없다고 없앤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놓고서 북한에 져준다고 하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전기 생산을 북한에서 한 걸 우리가 받아다 쓰자고 지금 그 말이 미친 나오는 것들. 거예요. 미친놈들이에요, 지금. 미친 거죠. 진정자들이.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계약을 네. 했던 것도 400억짜리인가 이것도 문재인이가 이거 폐쇄하면서 일본으로 그 계약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은 아주 얘기 동료분들 보면은 끝도 한도 없어요. 40대 50대 동료분들 보면은 그 우리나라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동료분들이 이거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동료 중에는 사실 앞에 나온 것처럼 위에 있는 비리들에 대해서 우리만큼 조금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쉽니다.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 실무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벼락이 날 만한 거를 실무자가 이렇게 아그 무슨 신내림만 시- 하고 그건 파일 삭제를 신내림인데, 그거 말고 이제 요거 이제 추진 방안 파일이 나타났을 때 예. 그거는 어떤 그 중론이나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예. 실무자가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했다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예예예. 어떻게 공무원이 그죠?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공무원이 이렇게 그냥 그 큰 일을 개인의 아이디어로 한다? 일단 그거를 지금 뉴스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의 이제 수준을 폄하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만약에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할 제목이라 이런 게 가령 원전 그 추진 검토, 아니 원전 검토, 원전 아이디어 이런 식의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보시면 추진 방안이에요. 맞아. 이건 이미 방향 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거든요. 참 예리하시다. 예리하시네. 이거를 그렇게 지금 하고 또 그게 이렇게 먹힌다라는 상황이 진짜 이건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뻔뻔한 거. 사실 이 원전 비리를 파고들면 결국 윗선은 문재인이죠. 그렇죠. 안 파고들어도 문재인인데 문제이네요. 그 문제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전 산자부 장관 결국은 지금 기각됐죠. 문재인 이름 자체가 문제래.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기각됐죠. 맞다. 기각됐는데 맞아요. 결국은 이거 재판 중이죠 지금. 예. 재판 중 맞아요. 1심에서 그렇게 됐죠. 근데 결국은 이게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2, 3개월 내로 저는 조심스럽게 제 혼자 내피셜입니다만 전 산자부 장관은 구속된다고. 네. 아니 이거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만 꼬리 자르기 할까봐 그렇죠. 사실 윗선까지잖아요. 문제까지인데 꼬리 자르기로 이제 근데 물론 사실 이 네. 원전하고 울산 부산선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탄압을 준 거거든요. 네. 왜냐면 거기에 손을 댔단 말이야. 대전지검에다가 원전 비리 수사를 넣고 중앙지검에 울산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수사 의뢰를 해놨는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문제로 올라가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추미애가 사실은 어깨에 자기가 짐을 지고 공격을 했죠. 결국은 윤석열 총장만 인기 없이 키워놓고 이제 끝났지만 그래 지금 검찰이 이거를 얼마나 파고들겠습니까? 원전 문제하고 저는 앞으로 계속 터트린다고 봐요. 근데 다만 지금 하나 문제가 뭐냐면 검찰 개혁을 떠나서 지금 검찰 아예 없애다. 지금 이제 발의 상정 중에 있거든요. 작년 없애자. 연말에 검찰 해체. 그걸 하려고 해체한다고요? 하려고 하다가 공수처로다.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그걸 수사시켰는데 이제 경찰은 조사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조사권,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꿔라. 공소청은 뭐냐? 검찰은 이제 그 수사하는 그런 저기가 없고 엊그저께 조국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현직 검사들이 조사를 하려면은 수사관으로 이름을 내려가지고 공소청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라고. 이런 정도까지 진전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몰라요. 이 발의 상정이 된 자체를. 맞아요. 근데 이거는 큰 얘네들이 명운을 갈고 자기 생명이 닿을 것 같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진행을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 원전 건설, 북한 원전 건설 네. 이거 조사한다는 얘기 없습니까? 공수처에서. 없죠. 근데 왜 검찰을 그러냐면 지금 없앤다고 이제 이름을 바꾼다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근데 공수처장은 검찰이 이제 반발할 것 같아요. 문재인이가 오래 사실은 쓰면은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네. 결국 공수처장은 본인 목을 달아나게 할 수 있는 아마 공수처 1호는 문재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하고 만났어요. 회담했는데 공수처장이 윤석열하고 만났어요? 만났죠. 만나가지고 만났어요. 한 2시간 동안 뭐 화기애애하다고 했는데 결코 쟤네들이 여당이나 종북 좌파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수처 1호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발등을 찍을 공산이 커야죠. 지금 한 80%라고 좀 봅니다. 공수처 차장인가 누군가 김태우 수사관인가 누군가 들어간다. 아닌가? 김태우 수사관이 거기 들어간다고요? 아, 뭐 차장으로 뭐 누군가가 들어간다고. 그래? 아직 아닌가? 정원이가 아니잖아. 지금 공수처 차장을 임명한 게 누구였냐면 우병우. 이제 우병우 변호했던 분이 공수처 아, 차장으로. 변호했던 분. 그걸 공수처 그래요? 네, 공수처장이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당에서 반란을 일으켜놨죠. 왜 그런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하느냐. 근데 그거는 이미 그 공수처장이 임의 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병우를 변호했던 그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했답니다. 그러면 이거 우병우가 아니구나. 공수처에서 수사를 좀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일단은 네. 4월 재보선 결과 끝난 다음에 네. 아마 bom불처럼 터질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이게 2부는 다음에 투비 컨티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지금 우리가 한지 1시간 넘었죠? 예, 한 시간 넘어. 1시 19분. 1시간 지금 그러면 네- 부동산 정책만큼은 좀 해주세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이거 한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로 할까요? 그럼 그러면 오늘 출연하 다음 주로 하시죠. 그 부동산은 다음에 한마디 너무 제가 예. 말씀드릴 거는 예. 제가 부동산 정책을 조금 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히 서민들 예. 이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진짜 낱낱이 알아야 되고 맞습니다. 예. 본인들 서민들을 더 죽이는 거거든요. 예, 예. 요번에 25번째 나온 부동산 정책 이사 정책이요. 아주 이거는 완전 서민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빌라촌까지 지금 맞습니다. 말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예, 좀 예. 비중 있게 부동산 정책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중 있게 부동산 다음 주에 그럼 문재인이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했는데 이게 서민을 과연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은 건설 재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건설 재벌도 아닙니다. 건설 재벌도 아니라 결국은 예. 토지 공개념을 해서 모든 토지를 국가로 환수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요? 그럼 요거를 다음 주에는 심도 있게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를 좀 예, 그러면은 오늘 그 토론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처음 오신 아마 제가 볼 때 부부신가요? 아닌 것 같아. 오늘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그럼 다음 주에도 고정 다음 주 다음 같이 하셔야 돼요. 2부니까 다음 주에 오늘 두 분 다음 주에도 고정적으로 나오세요. 이부라. 이거 저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진짜 이 어떤 개인적인 소감보다도요. 이 정리를 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 요약한 단어 하나가 이게 뭐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폭탄인 거예요. 거기 맞아요. 예. 총알이나 뭐 수류탄 수준이 아니라 이 하나가 진짜 뭐 또 맞아요. 네.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가 총알이 아니라 수류탄 수준이다. 폭탄 수준이다. 폭탄 수준이 하나하나가. 예. 맞아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저는 철장이 언제 가나 그 시기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열한 걸 봐서는 곧 금방이라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자유시민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이거 저 상관없는 건데요. 우리가 토요일날 K-팝에서 예. 문재인 재수봉 입고 꽁꽁 묶어놓고요. 김정은이 이렇게 꽁꽁 묶어놓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국자들 고생한다고 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김정은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묶어놔서.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아니 그런 게 멀쩡히 대한민국에 사는 거잖아요. 그 빨갱이잖아요, 빨갱이. 근데 경찰들이 있어도 아무도 안 잡아가고요. 그런 게 멀쩡히 이제 대한민국 살면서 김정은이 묶어놨다고 걔 불쌍하다고 절을 하고. 그 돼지를 묶었는데. 돼지를 묶었는데. 사람도 안 야 이게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유 이게 별의별 언제 진짜 그랬지? 그 토요일날 요번 토요일날 먼저 토요일날.
아무튼 기가 막혀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번 저희 토론 비전문가들이 잘 토론을 하는데 네, 지금까지 한미 연합교회 그 제네럴 광장 2부 순서인 자유시민 포럼 시간이었습니다.